자, 이제 오늘은 동적 평형이다. 뭐라고?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라 그래. 이퀄리브리움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평형이란 뜻이에요. 근데 동적 평형이다 그러면은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지, 겉보기는 정지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더라라고 하는 게 동적 평형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거야. 양은 다를 수 있는 거야. 자, 동적 평형 나오면은 기억나는 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 금붕어 매운탕. 맛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금붕어 매운탕 설명할 때 어항이 이렇게 크기가 다른 어항이 있다란 말이죠. 그래갖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가 콕으로 이렇게 딱 닫았는데 콕을 열어놓은 거잖아. 그래갖고 여기 이제 빨간 금붕어를 5마리를 샀다 그랬죠. 여기는 5마리가 들어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검은색 금붕어가 3마리 들어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빨간 금붕어만 8마리 해서 끓이면 맛있을 것인데 돈이 좀 부족해서 좀 싼 검정 금붕어를 3마리 더 산 거야. 그래서 여기 콕을 갖다가 딱 닫아놨었는데 이걸 여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볼 때마다 여기가 3마리, 5마리는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은 그 반응의 화학 반응의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야. 화학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갈지 역반응으로 갈지 이거는 양이 결정하는 거거든. 이거는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반응이라고 예를 든다 그러면 이건 정반응이 우세한 그런 반응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몰의 농도나 양은 이쪽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계속 지금 검정하고 빨강이 섞이는 거야. 왔다 갔다. 그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때를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죠. 이런 거지. 지금 우리 다현이는 아빠가 우리 다현이를 얼마나 예뻐해요. 아마 물론 딸이니까 딸들은 또 아빠 좋아하기도 해요. 아빠를 또 이해도 많이 하고 아빠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정도가 뭐 양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아마 아빠 쪽이 훨씬 클 거라는 거지. 그러나 딸하고 아빠의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평형 관계가 유지가 돼. 안 그러면 싸우거든. 유지가 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절대적인 양은 아빠 쪽에서 다현이 쪽으로 오는 게 훨씬 크더라는 거야. 그래도 그 관계가 유지가 돼. 니네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생기면, 그죠? 아주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을 사귀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가서 하루 그냥 만나서 웃어주기만 하는데 막 명품 3천만 원짜리 백을 사주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물질적으로는 니네가 훨씬 더 받지만 나는 가서 미소 한번 지어줬을 뿐인데 백이 생겨.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평형으로 유지가 되는 거야. 관계가. 이런 거예요. 특히 사람 관계가 그런 것 같아. 인간관계가 그래요. 절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처럼 네가 나 500원 뭐 사줬으니까 내가 500원 사줄게. 기브앤테이크가 잘 안 일어나요. 세상이 그래. 조금 약간 불균등한데 그게 또 그거에 맞물려서 잘 돌아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아직 많이 능력은 없지만 선생님은 돈 많이 벌면 기부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아직은 뭐 많은 걸 못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 재능 기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아직 야학 같은 걸 못 해봤거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야학을 꿈꾸고 있는데 요새 또 알아보고 있는데 전화했더니 교육계에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 은퇴했냐고. 나 목소리를 듣더니 그래서 나 현직 학원 강사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전화기 저편에서 놀래가지고 아니 학원 선생님이 왜 바쁜데 왜 야학을 하시려고 하냐고.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기부하고 싶어. 선생님 하루 쉬는 날
쉬지 않고 그냥 그런 기부를 하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더라고요. 바쁘는데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새는 옛날에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였는데 요새는 학생들은 그런 거 안 하고요. 거의 대다수 할머니들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이제 만학도 꿈을 꾸는 거지. 그래서 검정고시 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시험도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약 수강생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재능 기부를 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어찌 됐던 선생님은 그렇게 배움을 이렇게 좀 목말라 하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잖아. 이런 게 평형이야. 아주 균등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양에는 차이가 나.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 근데 그 상태가 평형이야. 그 상태가 평형인 표현이 속도야.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평형을 이루더라. 그래서 그래프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농도로 나오잖아. 여기가 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니?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반응물은 이렇게 줄겠지. 이게 반응물. 생성물은 어떻게 되겠니? 생성물은 없다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양적인 걸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Y축이 똑같이 시간이 X축은 시간인데 Y축을 반응 속도로 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흰색은 뭐가 되는 거야? 정반응의 속도가 되는 것이죠. 빨간색은 뭐가 되는 거야? 뭐 역반응의 속도가 되겠지. 이런 식이 되겠죠. 그치? 우리가 보통 속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시간 변화량분의 농도 변화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얘는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고 여기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얘는 이제 뭐 플러스 값이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플러스 값을 붙여서 이렇게. 여기가 반응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dt분의 여기가 d의 생성물이지.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dt분의 d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동적 평형 설명을 다 해버렸네. 자, 근데 이제 자세한 게 나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응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가역 비가역 반응이 나와. 우린 얘를 갖다가 R로 시작하는 거를 우리는 반대말 쓸 때는 IR을 붙이죠. 그래서 irreversible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비가역 반응. 우리가 그동안에 화학책에서 배웠던 반응은 다 비가역 반응이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반응은 다 비가역 반응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비가역 반응 첫 번째 뭐죠? 기체 발생 반응.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중화 반응.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뭐 있을까요? 기체 발생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연소 반응. 많지? 우리가 그동안 뭔가 막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비가역 반응이야. 그래서 수기체로 발생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CO2 기체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앙금, AgCl 같은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 녹지 않는다고. 녹아야지 반대로 갈 건데. 중화 반응 어떻게 생겨버려? 물이 생겨버렸어. 그리고 열이 날아가 버려. 중화열이 나오잖아요. 연소 반응 어떻게 되냐? 수증기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CO2로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열도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의 결과물들이 막 나와갖고 걔네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 얘를 갖다가 뭐라고 배웠냐면 화학 반응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평형에서는 얘네들은 평형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었다. 우리가 이제 평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반응이냐면 주로 이제 가역 반응을 얘기를 한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versible.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식으로 쓴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반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C 플러스 D가 되는데 다시 C 플러스 D가 반응물이 돼서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버보시법이 이게 양쪽 가역 반응이야. NH3 암모니아 그럼 여기 2 들어가고 여기가 3 들어가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르샤틀리의 평형원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갖고 얘를 어떻게 많이 만들 거냐라고 한 게 이걸 연구한 사람이 보슈야. 보슈는 공장장이에요. 공장 운영하면서 이거를 많이 만들. 그래서 이제 고온 고압 조건을 잡은 거예요. 얘가 만들어지면 그냥 절로 가버리더라는 거야. 어떻게든 이걸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조건을 잡은 게 400도씨에 200기압이라는 조건을 잡았고 여기에 뭐도 사용하게 된 거야? 촉매까지 사용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이제 해보니까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유는 뭐예요? 평형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면 절로 가버린다. 그럼 이거 많이 얻으려면 이 조건을 잡아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 번 실험을 해가지고 잡아낸 거야. 이런 가역 반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반대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역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가역 반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첫 번째 뭐 있어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있죠? 염화 코발트니까 COI 6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얘가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CO, Cl2가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6개 물이 빠진다. 우린 얘를 갖다 육수화물이라 그래.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색이야? 핑크색이야. 붉은색입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얘 무수 염화 코발트야. 물이 빠졌다 그래서 이름이 무수 염화 코발트야. 무수 염화 코발트는 무슨 색이다? 지금 선생님이 쓴 가을 하늘 색깔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밀 편지라 그랬지? 기억나죠? 이거 펜촉에다 써가지고 글씨 쓴 다음에 나중에 뭐를 날리면 물을 날리면 그러니까 드라이기로 말리면 파란색 선명한 글씨가 나온다. 그냥 다시 놔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다시 일로 가니까 색깔이 안 나온다. 없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뭐예요? 염화물이죠? 오수화물이야. 염화물이 오수화물. 물이 5개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염화물이니까 CEU, Cl2 여기에 오수화물이니까 5H2O 얘도 양쪽 반응. 그래서 CEU, Cl2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물이 5개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 얘는 무슨 색깔이야? 물이 들어있으면 여기는 파란색이죠. 오수화물은 파란색이야. 그래서 무수 염화구리는 어떻게 된다? 얘는 흰색이다. 그래서 얘도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 물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색깔이 파란색이 되고 얘는 붉은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분 검출할 때 쓰는 그런 지시약 같은 걸로 쓰인다. 물을 굉장히 수화물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잘 잡는다고. 물이 잡히면 색깔이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파란색이니까 우리가 물이 있는지 없는지 수분 검출할 때 이걸로 알아보더라. 그 다음에 또 양쪽 반응. 세 번째 뭐 있냐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석회동굴. 석회동굴의 형성 과정. 석회동굴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석회암지대에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을 때, 자 그래서 CO3라고 하는 석회암지대에 여기에 이제 CO2가 녹고 물에 H2O가 이렇게 물에 지하수에 CO2가 녹았을 때 우린 얘를 탄산이라고 하죠. 이게 양쪽 반응으로 이렇게 되면 얘가 CaHCO3의 2다. 이건 뭐야? 녹는 거야. AQ다. 이온이야, 이온.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탄산수 칼슘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됩니다. 탄산소 칼슘이 녹아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동굴이 형성되는 석회동굴이다. 여기서 다시 CO2하고 이산화탄소 날아가면서 얘가 퇴적되면, 이게 퇴적되면 생기는 걸 뭐라 그래 우리? 석주라고 하고 돌기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종류석.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돌에서 싹처럼 석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더라. 이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가역 반응이다. 이런 가역 반응이 이제 화학 반응에서 예시로 이렇게 주었는데, 사실은 이 가역 반응의 특히 평형은 우리 생체에서 몸에서 되게 많이 일어난다. 몸에서는 대부분 다 가역 반응이야. 그리고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그 평형이 깨지면 어떻게든 그 평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작동이 되는 거야. 우리 몸이 작동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평형을 따질 때는 뭐를 따진다? 가역 반응을 따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개나 줘버려. 우리 평형에서는 이건 필요 없는 애예요. 그동안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비가역 반응이고 평형에서 다루는 거는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동적 평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용해 평형이 제일 많이 나오지. 용해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설명 다 했어. 우리 어디에서 했냐? 농도할 때. 뭘 농도할 때? 선생님이 뭘 해줬지? 또 나와. 용해도의 정의를 선생님이 써줬잖아. 용해도는 뭐라 그랬니?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중에 어떻게 돼? 최대로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 수다. 이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요. 그람 수에다가 용매 100g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이기 때문에 그람이 위아래에서 나눠져 버리잖아. 그래서 단위가 없는 거야. 용해도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의 정의를, 용해평형은 이 용해도의 정의만 알면 되는 거야. 이걸 그대로 선생님이 구현해 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볼게. 자,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여기 보세요. NaCl이 이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25도죠? 298K에서 어떤 온도에서 40g이 녹아있다. 어디에? 물 100g에. 이렇게 되냈죠. 그래서 얘를 갖다 알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량의 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NaCl을 내가 이런 표현을 써볼게. 왕창. 너무 과하게 왕창 때려 넣는 거야. 그래갖고 유리막대로 막 저어요. 그럼 막 아지랭이를 피면서 막 녹겠지. 녹는데 얘가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더라. 너무 많이 넣었어. 다 가라앉아 버렸어. 얘는 뭐예요? NaCl의 고체가 되겠지. 그럼 이제 요 위에 이제 맑은 용액이 있겠지. 녹아있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포화용액이라고. 포화용액. 이 온도에서의 포화용액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다? NaCl의 AQ. 녹았으니까 AQ라고 쓸 거야. 이 포화용액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야? 용해도를 나타내는 상태. 이 온도에서 가장 물 100g 중에 가장 많이 녹은 양이 여기에 들어있는 양이죠.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더 이상 녹지 않은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녹더라. 석출도 되더라. 지금 이런 상태, 포화용액인 상태가 바로 뭐야? 동적 평형 상태다. 이 포화용액 상태가 지금 동적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니까 어떤 상태요? 여기가 V 용해되는 속도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V 석출되는 속도가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동적 평형 상태는 V 용해되는 속도하고 V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더라. 이걸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또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능 문제가 나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 문제에 이게 계속 이게 같아지지만 속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CL 35짜리를 집어넣은 거야. 동위원소 표지를 한 거죠. 35짜리를 했더니 여기 용액에 자 CL 마이너스 35짜리 이온이 발견이 되겠죠. 당연히 발견이 돼야지. 검출이 되는 거지. 검출이 돼야지. 근데 이렇게 왕창 때려놓고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여놓고선 여기다가 추가로 NaCl을 더 넣는 거지. 근데 이번엔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37짜리를 집어넣는 거야. 아, 추가로 넣었더니 얘가 Cl-37짜리가 수용액에서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더 이상 녹지 않았다 그러면 얘가 발견 안 돼야지. 근데 이미 다 녹아갖고 남았는데 거기다가 NaCl 37짜리를 추가로 더 넣어줬더니 이게 발견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녹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 녹은 만큼 석출됐을 거 아니야. 35짜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포화돼도 또 집어넣어도 또 녹기는 녹더라는 거야. 근데 녹고 석출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금붕어가 왔다 갔다 분명히 했다고. 근데 우리 눈에는 5마리, 3마리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색깔로 보면 분명히 변한 게 보인다고. 이해돼? 그 얘기야. 그러니까 37짜리가 녹은 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렇게 더 이상 녹지 않아도 다시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여기서 녹고 석출되고를 반복하더라는 거지.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진정한 동적 평형입니다. 그래서 이 동적 평형을 갖다가 용해 평형을 그래프로 그리더라. 여기는 이제 시간이겠죠? 여기는 이제 용의 속도라고 얘기를 할게. 속도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속도라고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온도가 지금 298K에서는 이렇게 해서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가 결정해? 온도가. 에서는 용의 속도가 시간이 지날 때 계속 똑같다. 그런데 뭐가 이제 녹는 애가 많아지면 이제 석출되는 애도 생기죠. 이렇게 되더라. 이게 석출 속도야. 그런데 결국은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이 지점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린 여기를 갖다 뭐라 그래?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녹지 않는 것 같은데 녹더라는 거지. 만약에 온도를 높여주잖아?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돼야 돼? 용의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야. 일정하게. 그럼 석출 속도가 다시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평형에 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형 상수값이 달라지는 거야. 나중에 화투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의 속도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이 랩은 일정하다. 그에 대해서 석출 속도는 어떻게 된다? 그에 맞춰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같아지더라. 결국 같아지는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걸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그러고 지금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용해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용해 평형 말고 기화 평형, 액화 평형 이런 거 다 있어요. 일단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의 가장 핵심이다. 적어봐.